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저녁 뉴스룸에 출연했습니다. 미국 모더나사와 4천만 회 접종 분량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로 계약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게 될 백신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쯤 위탁 생산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언제 얼마나 받게 될지 협상을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모더나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4천만 회분의 도입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생산 물량을 국내에 우선 배정하는 것도 가능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한국에서 생산된 그런 백신으로 충당할 수 있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본격적인 위탁 생산이 시작되기 전 모더나사와의 물량 협의를 마칠 계획을 세운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8월 모더나 백신 생산 때까지는 협의를 끝내는 게 좋다며 그 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완제품을 바로 가져오면 모더나사 입장에서도 물류 비용이 절약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로 우선 공급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시기와 물량은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정해질 걸로 예상됩니다. 오는 31일 모더나 백신의 최초 물량인 5만 5천 회분이 들어옵니다. 스페인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입니다. 나머지는 언제 들어올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 장관은 나머지 물량도 최대한 빨리 들여오겠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와 3분기에 최대한 많은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기로 한 한국군 55만 명분의 백신 일정도 곧 정해집니다. 우리 식약처가 허가 절차를 끝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일 걸로 예상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700명 안팎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31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와 비교하면 196명이 많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백신 물량 확보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백신을 자신의 순서보다 조금 서둘러 맞으려는 분들은 그동안 접종기관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남는 백신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내일부터는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에서 백신이 어디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앱에 자녀 백신이라고 검색합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자녀 백신 탭을 선택합니다. 지도에 병원이 어디 있는지, 백신은 얼마나 남아있는지까지 보입니다. 원하는 위탁 의료기관을 5곳까지 등록해두면 남는 백신이 있을 때 메시지로 알려줍니다. 지도에서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고 예약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본인 확인을 거치고 약관에 동의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을 하면 꼭 당일에 맞아야 합니다. 취소하려면 접종기관에 직접 전화해야 합니다. 1차 접종을 마치면 11주 후에 2차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1차 접종한 곳에서 1차 접종한 날과 같은 요일에 맞습니다. 예약은 자동으로 이뤄집니다. 2차 접종 예정일 한 달 전부터 날짜와 장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았다면 자녀 백신을 예약할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귀혈전증 부작용 우려가 있는 만 30세 미만도 제외됩니다. 자녀 백신을 예약했다가 취소 없이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예약할 수 없습니다. 접종기관 운영 시간이 30분이 채 남지 않은 경우에도 예약이 안 됩니다. 내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됩니다. 다만 이번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은 아스트라제네카만 해당됩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이 남는 경우 접종센터 자원봉사자나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 등에게 접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백악관은 또 하나의 중대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는데 이 비율을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는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며 백신 수급 불평등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홍보 입간판 앞에서 수십 명이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대한 무료 촬영 행사입니다.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이동식 접종센터도 마련됐습니다. 미국에선 접종을 마친 성인의 비율이 50%에 도달했습니다. This is a major milestone in our country's vaccination efforts. The number was 1% when we entered office January 20th. 또 성인의 60%가량은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습니다. 이 비율을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목표입니다. I want to encourage you to take this holiday weekend to give yourself and your family the gift of protection by getting vaccinated. 백신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발표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화이자가 접종 나이를 16살에서 12살로 낮춘 데 이어 모더나도 12살에서 17살까지 청소년 사이에서 면역 효과가 100%로 나왔다며 그 결과를 보건당국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은 가을 학기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조약을 촉구했습니다. We expect that it would address gaps that have been highlighted by the COVID-19 pandemic. 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한 어느 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숲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전 세계적인 백신 불평등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다음 달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갖기로 양국 정부가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생각한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두 나라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는데 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정상의 회담 의제에는 북한 문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Of course, you've seen the statement we put out this morning confirming that President Biden w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in Geneva, as you said, on June 16th. 러시아 정부도 크렘린궁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Я сейчас воздержусь от каких-то комментариев на этот счет. М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делаем на этот счет сообщение. 두 나라는 미 연방 기관에 대한 러시아의 해킹 의혹 등으로 경색된 상황입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나발리 사건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살인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지난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해킹 의혹 등 민감한 문제도 제기할 걸로 예상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회담을 통해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되기보다는 양국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In fact, we continue to expect that we'll have difficult conversations. We will have confrontations at points about areas where we have disagreement, but this is an opportunity to move toward a more stable and predictable relationship. 한편 러시아 정부는 회담 의제로 전략 핵 문제, 지역 분쟁 해결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문제 해결 방안에는 한반도 핵 문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돼 대북 접근 이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교사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인 어린이집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교사 한 명이 어제 구속이 됐는데요.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한 결과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4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CTV를 본 학부모들은 다른 교사들이 이런 학대를 보고도 말리지 않고 동조한 모습에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3살 A군 목을 잡고 남은 잔반을 억지로 먹입니다. 12분간 물 7잔도 억지로 마시게 합니다. 재작년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이 22건의 혐의로 교사 2명과 원장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에는 물을 강제로 먹인 내용 등은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6개월간 재수사를 이어갔고 또 다른 학대가 드러났습니다. 학대는 A군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40여 명에 달했고 학대는 600건이 넘었습니다. 가해 교사는 9명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34일간의 영상에 학대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A군처럼 다른 아이들도 주로 점심시간에 학대를 당했습니다. 턱을 잡고
억지로 숟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먹이고 싶었다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CCTV를 열람한 부모들은 가해 교사들이 학대를 서로 묵인하거나 동조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제재하는 선생님도 없고 오히려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애를 보면서도 자기들끼리 웃고. 아이가 겁에 질리게 하는 소리를 들려줬고 교사들이 이를 즐기는 듯한 모습도 CCTV에 찍혔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애가 울면서 이제 도망을 가고 나서는 교사가 뒤로 딱 돌아보면서 완전 막 폭소를 하면서 자기들 심심하니까 애를 그냥 데리고 논 거잖아요. 학부모들에 따르면 일부 아이들은 스스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로 인해 이상 행동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계속 스스로 머리를 때렸어요. 자기 머리를. 잘못했으면은 이렇게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경찰은 어제 가해 교사 9명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현재 2달인 어린이집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적어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